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모피디입니다. 요즘 아이폰 14에 관한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슬슬 쿼터 제로 갤럭시 제품도 다룰 때가 된 것 같아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 갤럭시는 정말 탈이 나도 단단히 났죠. 갤럭시 GOS 사태부터 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충성 고객 통수까지 다사다난했는데요. 이러한 연속된 사건으로 사람들이 갤럭시 S를 떠올렸을 때 안 좋은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이러한 대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해야 할 텐데요. 과연 그 대책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Z 시리즈를 잘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것이겠죠. 이 Z 시리즈는 실제로도 접는 폰이라는 희귀한 카테고리를 대중화시킨 것은 물론 실제로 작년에 출시된 플립3를 게임 체인저라고 부를 만큼 인기가 실로 대단했었죠. 과연 삼성은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차세대 Z 시리즈를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요? 자, 가장 먼저 힌지 소식입니다. 이 Z 시리즈에서 힌지는 접힌다라는 아이덴티티를 실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힌지는 이중 구조가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20만 번 접었다 펴도 고장이 안 날 정도로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자리를 꽤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투박하고 무겁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특히 무게와 디자인에 예민한 고객층에겐 어필하기 어려웠는데요. 이에 대해 한 트윗을 확인해보면 삼성이 드디어 Z 폴드를 더욱 얇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Z 폴드 시리즈에 탑재되던 힌지는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힌지가 맞물려서 접혔다 펴졌다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었는데 이젠 힌지가 중앙에 하나만 탑재되는 방식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힌지 사이의 공간은 더욱 줄어들고 슬림해져서 디자인 또한 더욱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힌지가 줄어듦에 따라 무게 또한 더욱 가벼워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 13 프로맥스가 238g인데 쓰면서도 진짜 무겁다는 거를 계속 느끼고 있죠. 그런데 이 폴드 3는 271g, 더럽게 무거운 거죠. 이게 무게가 10g만 차이가 나도 무겁다, 손목 나간다 이러는데 핸드폰 하나가 271g인 겁니다. 이런 명확한 단점 때문에 여성 고객층이나 가벼운 폰을 선호하는 고객에겐 어필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런 변화로 인해 무게가 줄어든다면 충분히 구매를 고려할 만한 메리트가 생기는 거겠죠. 추가적으로 힌지가 좁아지면 그만큼 디스플레이인 UTG도 더 많이 접힐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삼성이 과연 얼마나 자신있게 준비를 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삼성의 커스텀 프로세서 소식입니다. 갤럭시 S22 출시 이후 가장 대두되었던 점이 GOS임은 부정할 수 없죠. GOS가 문제가 많았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온전한 성능을 다 못 쓴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프로세서는 동영상 재생부터 게임, 카메라 촬영 등 핸드폰의 모든 일을 연산합니다. 그만큼 하는 일이 많으니까 전기도 많이 먹어요. 그런데 그 연산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전기도 더 많이 소모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발열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발열은 스마트폰이 스로틀링에 걸리거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배터리나 디스플레이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삼성은 이 발열로 인해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두뇌를 심하게 굴릴 것 같다고 판단되면 바로 제한을 걸어버리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이게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애초에 프로세서 성능이 잘 최적화가 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발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GOS가 필요하긴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와 같은 문제도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프로세서의 낮은 성능 그리고 발열로 인해 다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샘모바일에서 작성된 기사에 따르면 최근 삼성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갤럭시만의 프로세서를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아이폰의 A 칩셋 시리즈처럼 갤럭시만을 위한 특화 칩셋을 만들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엑시노스는 갤럭시에 탑재되는 것뿐만 아니라 타 제조사 스마트폰에도 탑재가 되기 때문에 어디서든 작동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인즉 삼성에서 만들었더라도 갤럭시에 특화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특정 모바일 기기만을 위한 맞춤 프로세서 제작은 애플의 전략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데 애플은 이로 인해 얻은 게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호환성과 최적화죠. 특정 기기를 위해 맞춤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제품 간 호환성이 좋아지고 범용적인 프로세서에 비해 최적화도 더욱 집중할 수 있겠죠. 이처럼 전용 프로세서의 맞춤 개발은 분명 기기의 성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갤럭시가 구설수에 올라 신뢰도가 떨어져가는 가운데 갤럭시 전용 AP 개발을 통해 브랜드의 신뢰도와 완벽한 생태계 조성을 노리는 삼성이 숨겨놓았던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 근데 애플이 이러한 자체 개발 생태계를 구성해 놓은 것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낸 것들이 아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성이 이 숨겨놓았던 카드가 단기간에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청사진의 첫 발걸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면 내장 지문인식 센서 소식입니다. 현재까지 출시된 Z 폴드 시리즈는 측면 전원 버튼부에 지문인식 센서를 탑재해왔죠. 그런데 외신과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이 세계지식 재산권 기구인 WIPO에 출원한 특허를 바탕으로 차기 폴더블 모델의 지문 센서를 탑재할 것으로 내다봤었습니다. 2021년 10월 7일에 WIPO에 출원한 특허를 확인해보면 외부와 내부 디스플레이가 나뉘어 있는
있는 Z 시리즈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문인식 센서를 화면에 내장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센서가 양방향으로 탑재된 모듈을 화면에 탑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언젠가 폴드에도 화면 지문인식이 탑재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삼성이 어떤 방식으로 화면이 바깥과 안쪽 두 개로 나눠진 Z 시리즈에서 이를 해결할지 궁금했었는데 독특한 방식으로 해결을 했네요. 하지만 최근 비즈니스 코리아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삼성이 갤럭시 Z 폴드 4와 플립 4에 화면 내장 지문인식 센서 기술을 탑재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폴더블 기기의 기술적 한계가 아닌 구조의 특성상 화면을 펼치면서 지문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하여 잠금 해제하는 것이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구조상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폴더블 폰에 화면 지문 인식을 탑재하는 것이 원가의 상승, 다시 말해 출고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도 하고 가격 문제를 해결하고 탑재했다 하더라도 이미 첫 폴드 시리즈부터 이어져 온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선 기존 사용자와 새로운 사용자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는 타협점도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더욱 진보한 기술을 탑재하고자 해도 기기의 특성에 따라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특허까지 낸 만큼 이 기술이 이번 연도 출시될 플립4와 폴드4에 탑재되어서 출시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갤럭시 Z 폴드4와 Z 플립4 삼성 프로세서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플립3와 폴드3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만큼 이 플립4와 폴드4의 인기가 유지될지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피디였습니다. 안녕.